그러면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또 이제 모집을 해야 돼요. 자, 체험단은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아까 진대포 대표님이 했는데, 직접 모집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접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모집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코엑스 맛집을 검색하다 보면 상위에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의 비밀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쪽지를 보낸다거나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얼마 줄 테니까 뭐 와라 할 수도 있겠고, 뭐 5만 원에서 상위 업체는 뭐 10만 원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와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오라고 하면은 잘 안 올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걸 대행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프로그램을 그냥 막 써서 하기도 합니다. 너무 관리를 하나하나 못하니까 대량으로 뿌려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받기도 하죠. 자,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내가 또 직접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와서 먹고 돈 받고 했는데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 대신에 비용은 최소화하겠죠. 근데 내 노동력이 들어가야 된다. 시간이 투자해야 되고. 네. 그런 거요. 종로 맛집은 한 번 하는데 한 3, 40, 뭐 50? 네, 줘야 돼요. 검색량에 따라 또 달라요. 네, 그 정도 줘야죠. 그래서 비싸죠. 아무래도. 그런 게. 4, 50 이상 줘야 될 수 있죠. 네. 근데 어느 정도 대신에 4, 50까지 주는 거면 노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바로. 근데 그 이하는 어느 정도 그냥 좀 약하더라도 노출이 된다가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파워블로거들 섭외할 수 있어요. 10에서 15만 원 정도. 그리고 딱 봤을 때, 아, 이 블로그가 어느 정도 파워블로그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방문자도 볼 수 있겠고요. 방문자가 또 허수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그냥 이슈성 키워드를 막 쓴다거나 해가지고 그냥 유효 키워드 없이 그냥 띄워놓는 키워드도 있어요. 대신에 그럼 내가 만약에 맛집을 띄우려고 하면은 그 블로그가 맛집으로 검색을 했을 때 잘 노출이 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론 이 블로그가 좋은 블로그인지 아닌지는 방문자로 먼저 1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만 노출이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해가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댓글이 어느 정도 많이 있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비용이 그렇게 된다. 그냥 한번 일회성 노출이 보장이 안 되더라도 좀 영향력 있는 블로그다라면 10만 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노출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확실하게 통합 검색 영역에 노출된다 하면 4, 50 주셔야 돼요. 네, 그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하면 좋겠죠. 내가 4, 5년 써야 될 겁니다. 이 정도 하려면. 다음으로 이제 여기를 많이 쓰죠. 체험단 사이트를. 우리나라에 체험단 사이트가 몇 개 있을까요? 체험단,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그러죠.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지금 이제 블로그 한창 쓰시면 쪽지가 막 날라올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제공해 줄 테니까 써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날라오기도 하고 어디 가입하라고도 하는데 지금 거의 뭐 아주 메이저급부터 해가지고 영세한 업체까지 한다고 하면 등록 안 된 것까지 한 100개 정도 될 거예요.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하는 업체들만 50개 정도 될 테고. 주로 많이 쓰는 게 지금은 디너의 여왕이나 포블로그, 레뷰 많이 쓰죠. 레뷰. 근데 가성비는 포블로그가 좋죠. 포블로그가 좋은데 비싼 만큼 확실히 좋은 블로그가 오긴 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만 원을 줘야 오는 블로거들이 레뷰에서 와요. 네, 레뷰에서. 근데 레뷰는 금액 차이가
포블로그는 1년에 30만 원인가? 6개월에 30만 원이죠? 6개월 50만 원인가? 싸요, 하여튼. 네, 싼데 그나마 괜찮아요, 포블로그가. 아까 시즈 블로그보다 제가 훨씬 나아요. 거긴 좀 이렇게 관리가 그나마 되는 것 같고, 한데 그래도 아직 좀 약간 낫죠. 왜냐면 그 블로거들이 받는 게 없어요, 사실. 그냥 내가 가서 먹거나 먹고 써주거나 아니거나. 근데 그 위에 급들은 그 포인트를 주죠.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고, 랭킹 포인트를. 선정되는 게 좀 까다로워요. 디너웨어이나 레뷰 같은 경우는. 레뷰 같은 경우는 비용이 5팀에 보통 20만 원 하죠. 10팀에 30만 원 하는데, 거기도 좋은 블로그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제공 내역이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 식사권을 주겠다. 라고 이걸 지금 5만 원 조금 더 비용을 준다고 하면은 좋은 블로그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영향력. 근데 내가 만약에 돈 받고 써주면 뭐 10만 원, 5만 원 뭐 이거 받고 써준 애들이. 한 예로 그 여수 거기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5만 원 식사권을 그냥 주니까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들이 오는 거예요. 그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들이. 물론 포블로그도 식사권을 한 5만 원 이상 준다고 하면 또 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도. 네, 근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얼마 주죠? 5만 원? 괜찮은 블로그 오나요? 되게 편차가 커요. 네. 저도 이제 관심 갖고 좀 이 사람 질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문자 수 보면은 편차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약간 관리는 조금 덜 할 거예요. 이게 방리담회를 막 하다 보니까. 근데 레뷰 같은 경우는 비싸긴 비싸죠. 근데 관리는 잘 하더라고요. 그 포블로그는 그냥 그 블로거들의 후기글 한 줄씩 이렇게 받는 게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뭐가 괜찮았다. 근데 거기는 이제 레뷰 같은 경우는 유입 분석 보고서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키워드로 많이 들어왔고 그 블로거들 방문자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주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낙오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번에 채워가지고 계속 주고. 근데 이제 포블로그나 시즈블로그나 그게 문제가 뭐냐면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번 달에 몇 명이 올지. 그냥 무제한으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 문제죠. 여기의 단점은 뭐냐면 요구 조건이 노출을 내가 명확하게 할 수는 없죠. 노출을 보장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어떠한 키워드에 노출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요구는 할 수는 없잖아요. 블로그에.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제목이랑 이런 걸 막 뭐 본문의 키워드 몇 번 반복하고 뭐하고 아예 그냥 가이드를 던져주고 딴짓 못하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떨어지면 블로그가 노출이 힘들죠. 그냥 채워가는 형태로 보시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약한 키워드를 잡고 월 조회수 한 1000 이하 정도. 그리고 높은 퀄리티 블로거들은 섭외가 사실 좀 힘들다. 그런데 제공 내역을 높이면 또 10팀 중에 한 3, 4팀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메뉴에 따라 또 달라요. 저게 메뉴에 따라서. 자, 여기부터는 조금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대행사에 맡기면은. 근데 성과는 확실하게 낼 수가 있죠. 여기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썼다고 하면은 10팀에 여기서부터는 10팀에 한 100만 원 이상 이제 들어가고 아니면 특정한 상위 노출 키워드 하나를 뭐 월 보장형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200, 300까지 막 들어가죠, 돈이. 그래서 요구 조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다 해주죠. 어떤 키워드 노출, 그리고 제목인 그 본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해드릴 수가 있죠. 이 부분에. 자, 근데 여기서도 내가 키워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아까처럼 대표 키워드, 무슨 키워드 알고서 하면은 어느 정도 비용도 컨트롤 할 수 있고 그 대행사분들과 얘기도 좀 어느 정도 잘 통하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시즌별로 내가 이런 키워드를 원한다, 또 뭐 원한다 하고 세일즈 포인트도 정확하게 줄 수가 있고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 매장 이거니까 이런 메뉴를 먹고 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줘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해주세요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뭐 돈 들였는데
효과 없다는 등 막 그게. 근데 그게 누가 문제라고 했죠? 대표님들이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가이드를 주셔야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꾸준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떠한 그 시즌을 앞두고, 아니면 뭐 송년회가 됐건, 특정한 시즌이 있잖아요. 비성수기 때는 좀 요거를 같이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네, 대행사를 같이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블로그. 비싸긴 한데, 비싸긴 하죠. 근데 내가 알고 시작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고, 비싸다고 느껴지지가 않을 겁니다. 내가 유입이 어떻게 되고 구매 전환이 어떻게 된다 고려를 해서 한다고 하면 효과는 나요. 이 부분에. 그렇죠? 대행사는 같이 병행을 하고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이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내가 가이드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 모든 키워드를 다 노출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장은 요런 키워드가 유효 키워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만 노출시켜 주세요 하면 거기에 따른 적정 비용을 또 딱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을 딱 잡아서 뭐 6개월 합시다, 몇 개월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런 기획을 이제 해주셔야 돼요. 공부를 하셨으니까 키워드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냥 돈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의심만 하게 되고 저것들 그냥 돈 엄청 남겨놓고 안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부분들 하고 추천드리는 건 직접 모집은 사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포블로그나 아니면 레뷰나 디너의 여왕이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대행사도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거 좀 아니면 한 건씩 뭐 이렇게 한 몇 건씩만 먼저 해보고 싶다고 하면 지금 잠깐 스마트폰을 켜보시면은 크몽이라고 있습니다. 크몽. 크몽에 보면은 이런 그 블로그 상위 노출이건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체험단이건 기자단이건, 체험단과 기자단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체험단과 기자단의 차이점. 열어보셨나요? 앱을 다운받으면 되고 PC에서 검색해봐도 되거든요. 거기 크몽을 보시면 이 온라인 마케팅의 모든 그런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기술들. 인스타그램 인기 게시물, 뭐 인스타그램 체험단 다 들어가 있어요. 블로그 체험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봐서 뭔가 의심쩍으면 한 건씩만 해보세요. 한 건씩도 있으니까요. 거기 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